오늘은 화생토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오늘은요.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죠? 수생목 배웠죠? 그쵸? 수생목 배웠잖아. 토곡수 수생목 배웠죠? 토곡수 수생목 배웠어. 이게 이제 동지부터 시작해서 토곡수 수생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토곡수가, 여기도 동지부터 시작했잖아요. 토곡수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그 입동부터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넓게 말하면 충분부터 일어나는, 추분부터. 그래서 그 수생목을, 토곡수, 수생목, 이렇게 배우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토곡수, 수생목에 의해서 목생화를 배웠으면, 오늘은 다시 또, 화생토, 토생금을 배우는 거. 화생토에 의해서 금이 나타난다. 토곡수에 의해서, 목이 나타난다.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뭐라 했어? 생성이라고 했죠. 요거는 생성 다음에 출산되는 거라 했으니까 번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 토곡수, 수생목. 이해했죠? 화생토, 그러니까 토생금. 그래도 만물이 목과 금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토곡수는 뭐라 했죠? 용어로 합일이라고 했죠. 화생토는 동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근은 번식을 말하는 거고, 합일은 내가 환경에서 배우는 걸 말하는 거죠. 배웠으면 써야 되지, 이제. 그렇잖아요. 번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도표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죠? 이거를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 화생, 토생금,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는 거고, 요것도 시간대별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동지부터 여기 가면 이제 춘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하지가 나오고, 여기에 추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 토라 이 토는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데, 글자가 여기다 토를 가운데 하나 넣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합일과 동분 개념을 이해하시고, 모든 목은, 토곡수에서 나온다. 그래야지, 우리가 태어난 거다. 그리고 금은 화생토에서 나와야지 우리가 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연은 이렇게 돌아가죠. 토곡수 생목으로 돌아가는데 내 사주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화생토 토생금입니다. 그럼 이제 화생토 얘기하면 이게 이제 토에 관해서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겼죠. 토에 관해서 먼저 토의 중화 작용을 먼저 얘기하면 이렇게 생겼죠. 기계라고 돼 있었죠. 그렇잖아요. 기계라고 돼 있고, 그리고 사주에 무병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정이라고 돼 있고, 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걸 4개로 나누니까, 이게 동지부터 춘분까지예요. 동지부터 춘분까지잖아. 이렇게 4개로 나누니까, 춘분부터 하지까지. 여기 하지부터 추분까지, 추분부터 동지까지.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눈 거예요. 네 개로 딱 나누는 거를 의미합니다. 4개로. 그럼 4개인데 이걸 8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 8개로 나눠야 되니까 이때는
무토가 무토는 원래 뭐를 머금는 거예요? 병화를 머금는 거죠. 화기를 머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토가 개수를 머금는 그 구간에서 뭐를 머금어요? 여기 와서 미리 화를 머금잖아요. 여기 이제 입춘이 되죠. 그렇잖아. 입이 된다. 입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지가 되고, 이거는 이제 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게 뭘 먹은 거예요? 개수를 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 뭘 먹어가? 인중에 병화를 머금어 간다. 그래서 플러스 뭐도 머금는 거예요? 이제 병화를 머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기간에 태어나시면 선계 후병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목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제 목이, 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근이 나오고 묘가 나온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면 다시 입이 되죠. 입파가 되잖아. 입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뭐를 먹어야 돼? 정화를 머금기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화를 먹으려면 기병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무기간이 뭐예요? 무병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병으로 머금으면 병화를 무토가 먹으면 을목을 키우는 거지만 병화를 기토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을목을 경금으로 키운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돼? 금화교역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토 동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좀 안 하면 됩니다. 이 말까지 이해하셨나요? 김민성제만 이해하면 돼. 제일 초보자니까. 이해했어? 예,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뭐, 요것만 이해만 하면 제가 이론 정한 거를 거의 다 이해하는 거예요. 거의 99%, 요것만 이해하면 99%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상생식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정이잖아요? 그 뭐가 나오는 거죠? 경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잖아요. 여기 중간에 가보시다 보면은 또 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이 하나 입추가 되죠. 이때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정을 머금는 거죠. 근데 이제 플러스 어떻게 해야 돼요? 신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도 머금는 거예요? 임수도 머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목적이 생기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간목이 나오고 여기서 경금이 나오게 되는 것들에서 이제 쭉 먼저 가려면 이제 여기서 병화가 나오는 이유가 간목만 키우려는 개수의 의도에 을목까지 가려는 병화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수원이 필요한 건 아시지? 그렇잖아요. 수원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목표를 더 정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여러 개로 이 단계별로 의미하는 거예요. 계련 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공대를 안 다녀 봐서 그렇지. 용광로에 가서 돌을 녹이면 그걸 가지고 또 판금도 하고 밀링도 하고 가가지고 또 뭐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나무도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입하가 걸리면 무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에 가다 또 하나 있죠. 입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입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뭐예요? 무임 구역이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도 기임을 해야 된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병이나 기병이나 여기 하지에 들어갔을 때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역에서 이게 추분부터 동지까지잖아요. 그때는 무임이 하는 거예요. 이건 신금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무임을 하는 건데 그걸 간목으로 전화해야죠. 신금이. 그래서 을목에서 병화를 조청했듯이 그러려면 기임하면 전하는 것이 되고 그렇죠.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생성 과정이 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다년생이면 이때 또 다시 또 출산하니까 유전을 정한다. 유산을 전화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요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분야가 기계였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기는 무병이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정,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탄생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간목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을목이고, 여기서는 경금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신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화생토, 토생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뭐, 정하시든지,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춘분부터 추분까지로 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정하시든지, 그러니까 180일로 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뭘로 정하는 거예요? 90일로 정하시든지. 그러니까 화생토의 개념은 180일로 정하지만 토생금의 개념이 있잖아요. 화생토라는 게 뭐예요? 을목을 토생금, 경금으로 돌린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 나오면 이렇게 됐습니다. 을, 병, 정, 경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경금으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은 화생토에서 토생금 하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을, 그렇잖아요. 을목이잖아요. 병, 기, 경 이렇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목생화된 목을 갖다 경금이라는 시로 남기는 거죠. 이제 종자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 경금을 번식을 안 하는 거죠. 쓰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쓰는 겁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약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약사다. 이때 약사로 태어났다. 뭐 약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생토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화생토도 있겠죠. 그럼 이 화생토는 뭘 낳아요? 을목을 낳죠. 이 화생토는 경금을 낳죠. 약사다 해봅시다. 그럼 이 화생토는 뭐 하는 약사예요? 이 화생토를 뭐 하는 약사예요? 전달이니까 직업을 얘기해야지. 이 화생토의 약사는 전달하니까 교수를 하겠죠. 이 화생토는 약을 줘야 되니까 나무를 뜯어가는 약을 만들어야 돼요. 제조 약사가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전달적 개념이. 쓸 거는 없어요. 이게 쓸만한 내용은 아니고 인식을 하시면 저절로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인식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토국수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생 다 끝나면 상극 넘어가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수화상극 그러잖아요. 금목상극, 목토 수화, 금목, 화금, 목토, 토수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걸 공부하기 좋게 토국수부터 먼저 나가죠. 토국수부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화극금 나가고 그 다음에 금극목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목국토 나가. 이게 토국수, 목국토, 화극금, 금극목 나가는데 화극금하고 금극목 중에서 먼저 뭐를 배워야 될지 이게 순서가 있는데 원래는 금극목부터 배워야지. 이 화극금 하잖아요. 근데 금극목이 강의 시간에 많이 빠지는 건 아니시죠. 벽갑이라는 거. 예, 왜냐면 그게 이해를 금방 하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상충 같은 거 외우다 보니까 금극목 하면 나무가 부러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이 시기에 어느 농부가 나무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안 부러뜨리려고 열매 안 따는 사람이 누구 있냐고. 누구나 다 열매를 따려면 나무를 부러뜨려야 하잖아요. 그건 추수인데 안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걸 못하게 막아요. 손님들한테. 추수 못하게. 저걸 하고 일해놓고 거두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금극목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금극목을 두려워하는 명리학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거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금극목을 즐겨하잖아요. 그게 참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좀 주의점이긴 하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해 못 하시는 거 뭐 있어요? 이해 못 하는 거. 이게 토생금이라는 금은 뭐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토에서 나온 거예요? 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생금이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토가 중간에 있어 상극이 돼가지고 화극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교역이라고
한답니다. 상극은 항상, 상극이라는 건 항상 가운데 무엇이 껴있는데 그 뭐냐? 토라고 하죠. 그 토의 이름을 명리학에서 뭐라고 말해요? 충기라고 합니다. 충기, 충하는 기운. 그 가운데 충기, 토가 껴있다. 그러니까 화극금하면 충이죠. 그렇잖아요. 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상극이라고 하잖아. 가운데 무엇이, 그런 게 그것이 뭐가는 뭐 하는 게 커다란 발전을 이룬다 해서 상극을 상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극은, 명리학에서 어떻게 배우셨나 몰라도 상극은 나쁘게 해석하려는 버릇을 조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상승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하고 물하고 합세해야지 별을 키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논하고 물하고 합했으니까 토국수죠. 토국수를 못하게 자꾸 막아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길에다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요거 설명을 알았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거 설명도 알을 수 있겠네. 그러면 맞죠? 이것도 무임은 뭐를 키우는 거예요? 신금이죠. 거둔 걸 쓴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임은 간목으로 전하는 거죠. 간목이잖아요. 이거는 신금이고, 요거는 을목이고, 요거는 뭐예요? 경금이잖아. 요것이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고 말해요? 화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화라고 하잖아요. 화시키는 거, 전하는 거에 들어간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작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입하부터 어디까지? 입추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넓게 공부할 때 무토가 병화를 화생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그렇잖아. 을목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더 넓게 잡으면 어디서부터 일어나? 입춘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래적으로 알 때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양이잖아요. 육양이라고 하잖아. 사화를 육양이라고, 여섯 번째 양이라고 해서 육양부터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쓴 거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용어고, 원래는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 정지로 책에 쓰면은. 책에 갖다 쓸 때 무토가 병화를 먹으면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명리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고, 원래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단어가 없죠. 단어가 없고 뭐라고 해요? 육양을 먹으면다고 하죠. 그렇죠. 이거를 차양한다고 하죠. 차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게 같은 데 가보면 가게 앞에 툭 튀어나온 그늘막 친 거 있죠. 이걸 차양막이라고 그래요. 지중해 가보면 맨날 그늘막 쳐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그러죠.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그게 뭘 가린 거예요? 빛을 가린 거예요? 열을 가린 거예요, 이제. 빛을 가리면 안 되지. 열만 가린 거지. 열은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지 않아요. 빛은 휘어서 들어가더라도 열이 휘어져 들어가는 거 봤어? 그런 법은 없어. 열은 퍼지긴 해도 휘어져 들어가지만 빛은 막 굴절돼 들어가는 거 아시지? 물에다가 빛 쏘면 그 물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잖아. 그게 굴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에다 열 쏘면 뭐가 보여? 끓잖아요. 끄는 거하고 굴절돼서 보이는 거 틀리자. 보이는 걸 빛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양은 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에너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보는 게 명리학인데, 그 빛과 열만 보는 건 명리학이 아니고, 원래 그 속에 있는 걸 찾아내야지 원래 원칙상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요 두 가지만 찾고 보려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 에너지까지 담겨 있는 게 이런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화생토, 토생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강의가 화생토, 토생금은 끝난 겁니다. 한번 의문점 얘기해봐요. 방금 끝난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이. 의문점.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안 하고 화생토 토생금을 알 수는 없는 건 아시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생목 목생화를 안 했으면 목을 키웠어, 안 키웠어?